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임동조입니다. 석장은 문화재 보수 복원하는 현장에서 돌을 다듬고 돌을 쌓는 전통 기법을 구사하는 그 장인을 말합니다. 석탑을 보수 복원한다든지 석교를 보수 복원한다든지 또 궁궐을 복원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초석이라든지 기단석도 다듬고 여러 가지를 돌에 관련된 전통 방법의 기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석장이라고 합니다. 49년 전에 그 15살 때부터 이 작업을 배우기 시작했죠. 그 친척에 이제 권위로 우리 형님이 일을 배웠고, 또 우리 형님이 또 하시는 과정에서 한 3년 배우시고 난 다음에 또 저도 이제 중학교를 지나갈 좀 어려운 그 시기였기에 이왕에 기술 한번 배워보자 해서 형님 따라서 사실은 배우게 된 거죠. 광화문 사거리 옆에 있는 경희궁지가 있어요. 거기에 보면 그 금총교, 경희궁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금총교를 해체해서 복원까지 한 거하고, 또 그 창경궁의 옥총교가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거를 해체해서 복원한 일.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그 광화문 제모습 찾기라고 해서 이제 광화문이 서 있는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발굴해서 나왔어요. 나와서 이제 그 광화문 6축 복원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미륵사지 석탑 그 해체해 놓은 거 그 복원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죠. 미륵사지 석탑은 제가 참여하게 된 거는 해체가 완료되고 이제 복원 정비 사업이 시작하는 후로 참여하게 됐죠. 2015년도 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 미륵사지 석탑이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. 미륵사지라는 터가 넓은데 이제 그 넓은 터에 가봤더니 그 넓은 데에 있는 것들이 해체만 마감이 되었고 이제 쌓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현실이었었죠.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잘 정리정돈된 부재들을 이제 초석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우리가 정밀실측이라는 게 있어요. 정밀실측을 장인이 하는 거예요. 돌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훼손이 많이 이루어져 갖고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한쪽 뼈는 한쪽면은 없어진 부분도 좀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부재와 신부재를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부재의 확실한 척수가 나와야지만 사용하는 건 사용하고, 또 불용재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재는 또다시 그것을 똑같이 같은 척수로 그 신부재를 가공을 해서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재를 이제 쭉 하니 우리가 정밀실측을 했죠. 미륵사지 석탑은 사실 그 주칸이 그 3칸짜리 정방형, 딱 사각으로 된 정방형 이 석탑이에요. 그러면 정방형 석탑, 그래서 올라간 것이 지금 현재 6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이 사실 부재가 거의 한 2,000개가 넘을 겁니다. 그게 2,000개 넘는 부재를 하나하나 짜 맞춰서 지금 세우는 석탑이거든요. 구부재를 해체했다가 설치할 때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. 항상 가조립이란 그 기법을 사용합니다. 가조립 기법을. 근데 가조립 기법이란 것은 옛날 거하고 신부재를 갖다 새로 만들어서 쌓아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을 또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지금 보면 초석부터 시작해갖고 초석, 고마기석, 우리가 기둥, 또 옆에 벽면석, 또 창방석까지 다 쌓아보면 이것이 잘 맞는가, 그 커다란 그 형태의 석탑이 잘 맞았을 때 다시 또 해체를 하는 거죠.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만약에 주칸이 2,500으로 계획 설계를 했어요. 근데 주칸을 2,500으로 계획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줄눈이 너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. 줄눈, 돌과 돌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것을 세 군데의 주칸에서 한 1cm씩 줄여보고
또 싸보고 또 어디가 또 너무 높다 했을 때는 높은 것을 약간 줄여보고 하는 과정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근데 이제 문화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거잖아요. 여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300년 정도 된 건데, 지난 건데. 근데 그 옛날에 다듬었던 표면이 요즘의 현대국보하고는 틀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의 구부재하고 그 신부재, 대체부재하고는 표면이 같아야 되거든요. 마감 표면이. 그러니까 전통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 표면을 맞춰본 거죠. 그리고 이제 쌓는 방법도 우리가 뭐 요즘 같으면은 무슨 뭐 본드를 쓴다든지 무슨 액폭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강력한 이런 접착력이 있는 게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돌을 쌓는 방법, 그냥 돌 밑에다가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그 하중으로만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썼거든요.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 기법을 사용한 거죠, 이제.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지금 제가 이제 원래 그 마감을 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 하질 못했어요. 창방까지 올려놓고 나왔는데 그 마감을 다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죠. 없어져가는 직업도 많지만 문화재에 관련된 직종만큼 우리 문화재 장인들만큼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진짜 절실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이 지정을 해놓고 무형문화재들이 그 계승을 자기의 장인의 기술을 계승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. 왜냐하면 우선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려고 하시면 그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자금난을 해서 힘이 들죠. 그러나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장인들을 대신해서 양성을 하든지 장인에게 지원을 해서 그 양성을 하게끔 하든지 그것은 꼭 맥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장인들이 현장에서 진정하게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의 피땀 흘리는 것이 보람을 찾게 된다고 치면 기능 계승도 아마 배우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배우는 사람이 생기죠. 사람 대우 받으니까 우리 장인들도 참 그 절실하게 느끼는 현장에서 좀 진짜 뭐 대우받는 장인들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